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친박, 비박 간의 긴장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최한 송년회 자리에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고 하죠. 이 자리에 계셨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회동이 연일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강천보, 4대강 강천보에서 인근에서 이제 회식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분위기가 좀 대략 어땠습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매년 지금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사실은 12월 17일, 8일, 19일쯤이 되면은 이러저런 모임들이 있었고요. 퇴임하시고 나서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저희들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뭐 특히 부부 동반으로 오랜만에 송년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 날은 이 대통령 집권 시절에 청와대 수석했던 분들이 총 49명입니다. 네네. 그중에 상당 부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17일 날이죠. 네. 18일 날은 이제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지내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했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사실 가장 관심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께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해석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 좀 격려한 것 아니냐, 또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뭐 언론에서 친이니 뭐 친박이니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저는 그런 용어에는 사실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퇴행적이고 구시대적입니다. 지금 그 글로벌 시대 정치판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겁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이 저희들이 추구했던 어떤 국정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중독 해역이라든지 또는 뭐 선진화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에서 글로벌화의 문제, 그러니까 FTA를 추구하고 그리고 치산 치수의 문제 같은 그런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가치 동맹적인 의미라면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여서 의미에서의 친이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어떤 모임에 대한 이 언론적 시각이라면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어느 개인과의 친소만으로 그런 문제를 따진다는 거는 우리 언론도 그렇게 구분하는 건 좀 저는 반대합니다. 뭐 다소 좀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지난 가을 극심했던 그 가뭄 이후에 4대강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재인식이 되면서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뭐 좋아하시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친이계 인사분들이 좀 결집하는 것 아니냐, 총선에 어떤 목소리를 좀 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목소리를 감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5년 집권 동안 추구했던 국정 철학이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덧붙여서 보수 정권의 그 입장에서 사실은 그 경제 정책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나 또는 그 국가 전반적인 문제에서 커다랗게 국가 정책이 방향선을 했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세력,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보탠다면은 보수 정권의 재창출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에 저희들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저희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이 선정해서 참모로서 핵심 참모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은 자신의 국정 철학을 조금은 더 반영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갖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감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다양성,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다양한 분들이 포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박이냐 친이냐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약간 정치적 분열의 냄새가 분파의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치 동맹적인 가치 추구형의 모임 그런 모임이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다른 바가 별로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다. 그런 것들을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른다면은
지금의 그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국정 철학도 구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20대 총선에서 다양한 분들이 출마를 해서 좀 진검승부도 해보고 좀 이게 실력을 좀 겨뤄봐야 될 텐데 새누리당 당내 지금의 어떤 공천 논의를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 뭐 친이계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구석으로 좀 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공천 논의, 공천 룰 논의에서도 좀 배제가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우선은 공천 룰이 사실은 어떤 세력의 그 진출을 돕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요소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의 공천 룰은 중앙당에서 하던 과거식의 하향식의 공천이 아니고 현장에서 가급적 경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공의 힘 그리고 자신들의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갖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유불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유불리를 극복한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오로지 자기의 책임이지 뭐 구조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그 공천 룰과 관련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허진아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신 것 같은데요. 거기 면면을 봐서 뭐 언론은 또 이러저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타협에 산물로 나오는 공천의 룰이라면 그것에 따라서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뭐 자신의 몫이다. 결국은 출마자 자신의 몫이다. 내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오늘 그 공천특별기구의 구성의 면면을 봤을 때 면면을 떴을 때 뭐 개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어떤 인선이라고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철저하게 상호간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분, 또 김무성 대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13분입니다. 13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이 엇갈리면 외부 지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의 목소리가 청와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 대표의 목소리도 사실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지원 사격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황진아 총장이 뭐 균형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정할 것이다. 네, 조정돼야 되죠. 조정 안 되고 어느 한편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정치판에서는 용납하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낙관이라기보다도 과거의 예를 봐도 정치판에서 어떤 일방이 모든 것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사실 지금 올 가을부터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바로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이른바 진박 물갈이론이 지금 뭐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뭐 여러 여권의 인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뭐 진박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지금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개소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당내 인사들을 거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현장에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역 의원들에게 약간 난처한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김영우 대변인의 오늘 논평이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그 초대선 의원 모임에 가면서 김영우 대변인 논평이 아니고 김영우 의원의 의견 코멘트로 논평이 나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구청장의 대결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은요 품앗이처럼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다 가서 이쪽에 갔을 때는 이쪽이 뭐 창이 최고다. 이쪽에 갔을 때 방패가 최고다. 이렇게 그 덕담을 해주는 게 과거의 정치 관행이었는데 요즘은 좀 삭막해졌죠. 강호의 도리가 떨어졌다? 네.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제 눈에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같은 말씀이긴 한데 같은 네. 질문이긴 한데 사실 아직도 그런 진박 논쟁, 대구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유효한 프레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뭐 우리가 유효한 프레임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 전에 대구에서는 민심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민심이 과연 이 국회의원 시켜줬더니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크게 하지 않은 데 대한 심판으로 나온다면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을 시켜줬으면 믿어줘야지. 이 공천이 누가 한 공천인가? 네. 라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수도권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도권에서 여당의 승리가 점쳐진다면 대구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무수석도 하시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도 이제 네. 다 하셨는데 네. 요즘 청와대와 국회가 또 특히 국회의장과 약간의 네. 어떤 뭐랄까요 마찰이라고 할까요? 의견 대립이 있어요. 네. 뭐 경제 관련 법에 대한 직권 상정을 놓고 뭐 정무수석, 현 정무수석이 가서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이해와 협조를 구했는데 국회의장이 좀 어렵지 않냐, 네. 뭐 법적이 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무수석 할 때도 그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에게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대개 여당 의원이 당적을 이탈해서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적을 벗어나는 그 이유는 중립적으로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경제 관련 개혁 법안은 정말로 지금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저는 부탁드리고 읍소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법으로 정해진 어떤 직권상정을 요청을 한 건데요. 그 직권상정에 요건이 있습니다. 전심 및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로 볼 것이냐 지금이 아니냐 하는 그 해석의 문제에서 정윤화 의장께서는 그렇게까지 전심 및 사변에 준하는 사태는 아닌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청와대는 그거 이상으로 과거에 IMF를 초래했던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니 해달라라는 그 요청인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모두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회의장의 그런 활용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조금은 더 국회의장에게 설득하고 또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이렇게 서로 이제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야당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열적인 상황으로 가다 보니 그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이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정말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와대에 만약에 있다, 누군가를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설득할 물론 대상이, 문재인 대표가 계십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에게 설득한다 해서 문재인 대표 혼자서 지금 야당이 여당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입장이냐? 그렇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 정말로 답답하게 그지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건 그야말로 야당도 야당도 빨리 저 문제를 수습해야 될 텐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야당도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은 표류하고 이 야당은 저렇게 되어 있고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큰 안개속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도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바뀌면 위헌 판정이 나게 되는데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31일 이전에 본회의 통과해서 선거구 획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어서 선거구 무효 사태가 생기면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께서는 그저 그냥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같이 원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렇죠. 일과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야가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야말로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같은 목소리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